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의료행위 등재부 이유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보험 의료행위 등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왔고요. 이렇게 큰 강의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건강보험 제도와 신의료기술,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규제 개선 노력으로 짧게 짜보았습니다. 우선은 저도 심평원에 입사하기 전에 건강보험 용어들이 좀 낯설고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용어 정리를 해보았고요. 일단 흔히들 쓰고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쉽게 말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법의 제3조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병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그리고 조산원 등이 의료기관으로 속하고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는 것을 요양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요양급여는 쉽게 말해서 환자가 병원 등에서 제공받는 건강보험 서비스 일체를 요양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 서비스랑 저희가 아는 비급여 서비스가 합해진 걸 의료 서비스라고 제가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하면 요양급여, 건강보험 서비스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작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진료비라고 하는 것에는 요양급여 비용이랑 비급여 비용이 속해져 있고요. 저희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는 요양급여에 대한 기준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의 구성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저희 요양급여 비용은 행위, 치료제로, 약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행위, 신의료기술 등재하는 건데요. 행위는 상대가치 점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은 쉽게 설명해서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으로 금액이 구성되게 됩니다. 밑에 원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보았는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병원비가 비율이 좀 더 높다라는 걸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별급여라고 하면은 환자가 내는 비용이 조금 더 높다. 선별급여 50%, 80%, 90%.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이 50%, 80%, 90%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별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비급여라고 하면은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비용 없이 저희가 환자가 내는 병원비가 전부인 것을 저희가 비급여라고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급여는 치료적 비급여, 그리고 선택 비급여, 기타, 제도적 비급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료적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결정되어 고시되어 있는 저희 요양급여 목록 대상에 들어간 등재 비급여가 있고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있는 거지만 급여 기준, 적응증 등에 따라서 저희가 암 환자 등한테는 급여로 정하고 기타 비급여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기준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비급여라고 하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보면 저희 피부 미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체적 필수 기능 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선택 비급여에 속하고요. 밑에 제가 노랗게 칠해놨는데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 및 치료재료, 이게 신의료기술을 의미하거든요. 신의료기술도 선택 비급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는 재증명 수수료와 같은 제도적 규정에 따라서 내고 있는 돈을 제도적 비급여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 텐데요. 신의료 기술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를 저희는 신의료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밑에 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신의료 기술은 각 세 가지 관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신의료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밑에 신의료기술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전성, 유효성이 평가되지 아니한 의료기술,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과 대상, 목적,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 그리고 비급여 대상으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러 왔는데요.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진입 절차를 보시면 1단계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두 번째로 저희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이 의료기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지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면 네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가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되고요. 평가를 받아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급여 여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4단계 지금 심평원에서 지금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표를 조금 더 섬세한 표로 그려보았는데요. 제가 밖에 이 표가 담긴 저희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를 짧게 설명한 책자가 있는데 밖에 아마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되고, 제가 손이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많이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 저희 히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책자 공개하는 곳에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가이드라고 저희가 책을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단계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시고 나면은 바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정하는 대상, 목적, 방법에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임상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 저희 그 요양급여 책자 산정 지침에 주사침이나 뭐 수액 세트 이렇게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없이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나서 신고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2단계 심평원의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것은 기존 기술이야 라고 정해지는 경우에는 통보문을 보내주실 거예요. 통보문에 기존 기술 어떤 항목에 해당한다 라고 통보를 받으면 그 항목에 맞춰서 그대로 청구하시고 사용하시는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 기술이 아니야,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이야 라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네카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루트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세 번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임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임상에서 사용하시고 30일 이내에 결정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인 급여 여부 평가 단계로 오게 되고요. 그 결정 신청된 항목에 한해서 저희는 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혹시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했는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시 근거 축적을 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루트를 가게 되고요. 혹시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평가 유예 신청을 하시거나 혁신의료기술 제도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유예는 물론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은 2년 동안 그 평가 유예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결정 신청을 통해서 이것도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거 창출을 해서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그런 루트를 타게 되고요. 혁신의료기술 또한 아직까지 유효성에 대한 입증은 안 되었지만 잠재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혁신의료기술로 신청하셔가지고 인정받으시고 다시 그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저희가 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는 우선 의료기술은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나 치료재료는 그 행위료에 다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의료기술의 가치를 저희가 기등재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신의료기술의 보상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행위 목록 그리고 별도 상대가치 점수를 신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결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등재된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하도록 저희가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기결정 고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본 진료료 그리고 진찰료나 입원료 같은 곳에 또는 다른 수술료 기존에 등재된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다라고 해서 소정 점수에 포함한다는 기결정 고시도 나기도 합니다. 저런 경우에는 사실 따로 코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의 영역이지만 본인 부담률을 필수급여 항목보다 높게 적용해가지고 치료 효과성이나 저희가 유효성 등을 판단해서 나중에 3년이나 5년 뒤에 재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선별급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는 행위 목록만을 고시할 뿐 이제 금액이나 세부 인정 기준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행위 신설 고시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고시가 나는 경우에는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에 대해서 분류 번호와 코드가 생성되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결정 고시고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라고 밑에 세부사항 고시 목록 그 내용에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이걸 저희는 기결정 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정 점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뇌파 검사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이라고 하면은 따로 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 법령은 저희가 결정 신청과 요양급여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그 조정 신청이랑 요약한 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도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신청, 조정 신청은 외부의 신청인들로부터 저희가 받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직권 결정 조정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수가를 만들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결정 신청과 조정 신청을 짧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정 신청은 요양기관이나 의학 관련 단체에서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재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신청 의무는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청 대상은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은 신의료기술 항목이랑 그리고 평가유예 고시가 있는 신의료기술 그리고 혁신의료기술 세 가지 다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기 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평가유예나 혁신의료기술도 다 결정 신청 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청 기한은 환자한테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처리 기한은 저희가 결정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고시가 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다리시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학회나 이제 협회에 또는 전문가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 신청은 결정 신청에 속하는 신청인을 다 포함하고 가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밑에 신청 의무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고시된 행위, 그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이나 자원의 양, 그리고 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에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정 신청 방법입니다. 결정 신청 방법은 저희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의료 기준 관리, 그리고 행위 평가 신청, 치료제로 평가 신청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파일을 구비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서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급여 여부 평가인데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서 결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단 실무 검토를 하게 되고요. 1단계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고 2단계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3단계로 경제성을 평가한 다음에 4단계 종합 평가를 거쳐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 검토된 내용은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의결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게 됩니다. 사실 실무 검토 후에 전문평가위원회에 올라간 다음에 고시가 나기까지도 뭐 한 3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첫 번째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1단계, 2단계에서 식약처랑 네카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고 오는 항목들이긴 하지만 저희도 한 번 더 식약처 허가사항이나 그리고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그리고 그 평가 결과 고시를 낼 때 같이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약처 그 병원에서 결정 신청을 할 때 그 장비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썼는지, 그리고 네카의 평가 내용과 맞게 썼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불일치 시 접수 문서를 반려 조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여 적정성 평가인데요. 저희는 현행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신청 행위의 유효성 평가에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근거가 있는지 이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행위인지 여부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외국에서 보험 등재에 이 똑같은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문헌에서는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일 목적을 대체하여서 시술할 행위가 있는지, 기존에 있는 행위랑 완전 대체가 가능한 행위인지, 또는 일부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일무이한지, 아니면 보완 행위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 행위가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나 치료 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통해서 치료 방향 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정확하지만 이 정확한 검사를 치료 방향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경제성 평가고요. 첫 번째로 임상 효과, 그리고 비용의 개선 없이 단순히 편의성만 향상된 기술인가,
를 보고 있고요. 임상 효과라고 하면 저희는 우선 환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삶의 질이 개선된다던가 생존율이 올라간다던가 입원 기간이 단축된다던가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비용이야 당연히 이게 싸면 쌀수록 좋으니까 비용이 뭐 낮아졌는지 아니면 비용은 비싼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임상적 유효성이 동등하거나 이제 개선되었는데 이제 시술 비용에 추가 부담이 없는 행위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비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부담, 사회 취약계층 대상 여부, 그리고 보험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그 요양급여 대상으로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상 견학도 가고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 청구 내역도 확인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가 끝난 행위는 저희가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주고요. 비급여라면 상대가치 점수가 필요 없겠지만 급여나 선별급여라면 저희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기존의 비교 유사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산출 자료나 방법, 계산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행위의 변화분을 이제 계산해서 올려주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그 의사의 업무량, 그리고 진료 비용, 위험도 등을 합산한 점수고요. 업무량은 의사의 전문적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 연구단에서 계산해주는 그 의사 업무량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 비용도 저희가 전문 학회나 저희 결정 신청 기관들이 소요 재료나 이런 걸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을 참고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그 상대가치 점수까지 만들어진 행위는 저희가 전문평가위원회에 올려서 그 심의를 하게 되고요. 전문평가위원회는 저희 350명 내외의 풀로 저희가 랜덤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평가위원회는 총 6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행위를 등재할 때 그 운영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재료 결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회의 주기는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매 회의 시마다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매 회의 인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사실 일부 고정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장관의 소비자단체나 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공단 심평원, 보의원 등은 고정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회나 학계, 전문기관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일부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전문평가위원회가 끝나면 이제 건정심, 그 다음에 고시까지 가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가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네카에서 신청을 통합 접수를 받도록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단계 허가를 받고 2단계 기존 기술을 확인한 다음에 네카에서 평가를 하는 동안 250일이 걸리거든요. 250일 안에 급여 여부 평가까지 마치겠다는 제도고요. 대신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급여 여부 평가를 하는 동안 비급여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250일 안에 급여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평가 통합 운영 제도는 4단계 급여 여부 평가를 제외하고 앞에 1, 2, 3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 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의료기술 제도인데요. 아까 제가 앞에 표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유효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의료 결과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잠재적 가치를 인정해서 건강보험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비 등재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요. 3년에서 5년 뒤에 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 신의료기술 평가나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청은 아마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나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내가 개발한 치료 재료나 그 의료 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을 경우 저희가 사전 상담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들어오시면은 행위 평가 신청 그리고 또는 치료 재료 평가 신청 칸에 들어가시면 사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신청해 놓으시면 담당자가 직접 만나는 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